중국의 경제 및 기술 잠재력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바로 중국에서 과학의 발전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약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유일 것입니다. 중국은 가장 놀라운 프로젝트의 실현을 위해 용감하게 싸우며 거대 공상주의에 대한 열정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숨이 멎을 듯한 중국의 가장 대담한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카로스 쇼 채널에 있습니다. 즐거운 시청 되세요. (2017년) 중국은 역사상 가장 큰 수력 발전 프로젝트 중 하나인 바이허탄 수력 발전소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불과 5년 만에 중국은 유라시아에서 가장 큰 강인 양쯔강에 거대한 콘크리트 벽을 세웠습니다. 댐 자체의 높이는 289m로 대부분의 고층 건물보다 높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규모가 어마어마함에도 불구하고 바이허탄 수력 발전소 건설은 문제없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벽을 세우는 과정에서 집안의 중력 안정성을 관리하고 구조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공사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바이허탄 수력 발전소에는 국내에서 생산된 총 16개의 발전기가 있으며 각 발전기의 용량은 100만 킬로와트입니다. 수력 발전소의 건설 비용은 26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양쯔강 계곡에서 가장 큰 댐은 삼협댐입니다. 삼협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바이허탄은 용량면에서 두 번째로 큰 댐으로 높이 289m의 데미 콘크리트 벽으로 양쯔강의 상류를 덮고 있습니다. 바이허탄 수력 발전소의 저수지는 20.627큐비크미터의 물을 저장할 수 있으며 이는 작은 인공 바다의 크기에 해당합니다. 현재 삼협공사에 의해 건설되고 운영되고 있는 양쯔강에 있는 6개의 대형 수력 발전소 목록에는 우동더, 바이허탄, 시루두, 샹지아바, 산샤, 게저우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음 4곳은 양쯔강의 상류인 진사강에 위치해 있으며 마지막 2곳은 중국에서 가장 큰 강의 중류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수력 발전소는 연간 3천억 kW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석탄 소비량을 9천만 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억 4,800만 톤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1,800km에 달하는 청정 에너지 통로를 형성하여 양쯔강 유역의 홍수 통제, 항해, 수자원 활용 및 환경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펑허 맹화 고가도로. 이 거대한 구조물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이 육교는 화물철도 노선의 일부로 공식 명칭은 мя오화 철도 운하로 길이는 약 2,000km에 달합니다. 이 육교는 중국 중부와 남서부와 내륙몽골을 연결합니다. 이 구조물에는 216개의 지지대가 있으며 가장 높은 지지대의 높이는 74m에 달합니다. 이 웅장한 구조물은 거의 8,000m에 달합니다. 반면 기초는 91m 깊이까지 도달합니다. 이 지역으로 운송되는 주요 제품은 석탄입니다. 이 철도는 최대 2만 톤의 열차를 처리할 수 있으며 연간 화물 처리량은 2억 톤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칭다오 대교. 흥미로운 사실, 중국은 세계 시멘트의 약 60%를 생산하고 사용합니다. 그리고 2011년과 2013년 사이에 중국은 미국이 2000년대에 사용한 시멘트 양만큼의 시멘트를 필요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됩니다. 이 모든 시멘트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칭다오 대교입니다. 이 다리는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 중 하나이며 총 길이는 5번째입니다. 23억 달러를 들여 건설한 자오저우만 자오초 바이을 가로지르는 이 다리의 길이는 42km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사용된 재료의 양은 에펠탑 60개를 건설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칭다오 다리는 주요 논리적 노드이자 칭다오 정부가 도시의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고 도시 전역의 고른 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이니셔티브 중 하나입니다. 다리의 건설 덕분에 교통 흐름을 거의 완전히 완화하고 지역 간 이동 시간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중국 건축업자와 엔지니어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웅장한 프로젝트를 실현함으로써 전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독특한 건축물 중 하나는 후베이 성에 있는 삼협댐입니다. 이 구조물은 지구상에서 가장 무거운 구조물이 되었습니다. 댐의 무게는 약 6,550만 톤입니다. 이 댐을 만드는데 거의 18년이 걸렸습니다.
이 댐은 중국에서 가장 큰 수로인 양쯔강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강이 거대한 수력 발전 잠재력은 댐 건설이 처음 논의되었던 20세기 초반에 이미 엔지니어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1991년 또 다른 홍수로 약 300억 달러의 피해를 입은 후 댐 건설을 결정했습니다. 100만 명 이상의 주민을 재정착시키는 데 필요한 자금을 포함하여 이 프로젝트의 비용이 같은 금액으로 추정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현재까지 이 댐에는 32개의 발전 장치가 있으며 그중 6개는 지하에 있습니다. 이 댐은 약 100테라와트 시간의 전력을 생산합니다. 이 정도의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화력발전소에서 5천만 톤의 석탄을 태워야 합니다. 웅장한 설계에도 불구하고 삼엽댐은 매우 단순합니다. 표면 배수로를 갖춘 전형적인 중력식 콘크리트 댐입니다. 예를 들어 크라스노야르스크 수력발전소는 비슷한 설계입니다. 이 댐을 건설하는데 2억 7,200만 입방미터의 콘크리트와 450만 톤 이상의 강철이 사용되었으며 높이는 185m, 길이는 2.3km입니다. 이에 비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마천루인 부르즈 칼리파 828m는 콘크리트 사용량이 85%, 철강 사용량이 7.5% 적습니다. 광저우 오페라 하우스.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중국 건축업자들은 주로 콘크리트와 강철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재능 있는 건축가들은 이런 거친 재료로도 걸작을 만들어냅니다. 유명한 건축가 자하 하디드의 작품이 그 생생한 예입니다. 그녀의 웅장한 프로젝트 중 하나는 광저우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이 구조물은 7만 제곱미터의 면적을 자랑하며 각각의 삼각형이 분리된 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건물은 1800석 규모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디자인은 건축과 자연의 매혹적인 상호작용을 보여줍니다. 자하 하디드는 자연의 그림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협곡, 강, 협곡, 바위, 산비탈. 오페라 극장의 형태는 주강 강둑에 던져진 자연석의 양식을 본떠서 고안되었습니다. 베이징과 상하이에 이어 중국에서 세 번째로 큰 이 극장의 건설 비용은 2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거대한 구조물 하나에 그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베이징 북동쪽의 해올빈시에 또 다른 오페라 하우스가 세워졌습니다. 이 건축물 역시 자연 경관을 모방한 것입니다. 건축가들은 이 건축물을 백색 알루미늄 패널로 만든 건물의 볼록오목한 구조 때문에 사인파라고 부릅니다. 7만 9천 제곱미터 규모의 이 시설은 메인홀에 1600석, 소형홀에 약 400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180헥타르의 습지대 섬에 지어졌으며 고속도로 다리로 도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축가의 계산에 따르면 겨울에 중앙 광장을 둘러싸고 있는 낮은 흰색 벽이 눈더미와 어우러져 건물과 자연의 융합을 한층 더 강화합니다. 오페라 하우스는 도시의 문화 중심지이자 공연장이며 연극 예술의 공공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중국식 척도의 정점은 산을 평평하게 만드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중국인들은 자연적인 지형 변화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손을 써서 변화를 일으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천상의 제국은 인간 생활에 적합한 지역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지방 당국은 적극적으로 산을 평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토양과 암석을 사용하여 계곡을 메우고 도시 지역의 평평한 지형을 수백 제곱킬로미터 추가합니다. 새로운 란저우 지역은 중국이 700개의 고도를 평평하게 하는 산악 프로젝트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큰 산악 이전 프로젝트에서 한 건설 회사는 새로운 대도시를 위한 길을 만들기 위해 25억 달러를 평평하게 하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개발자들은 이 새로운 대도시가 2030년까지 이 지역의 GDP를 2,700억 달러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거된 본구리 부지의 토양이 건설 작업에 적합해지기까지 약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실현 가능한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